왜 갑자기 라커룸으로 들어갔냐고요? 손흥민 주장 면모에 다이어 급정색 충격 행동 카메라 잡히자 현지 발칵. 손흥민이 새로운 파트너인 제임스 매디슨과도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 오랜 기간 토트넘 호스퍼의 공격은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책임졌다. 상대 뒷공간을 파고드는 오프 더 볼 움직임과 발을 가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발목 힘에서 나오는 강력한 슈팅 능력을 보유한 손흥민과 수비와 싸워주고 동료에게 공을 연결해주는 데에 능한 케인의 조합은 상당히 위협적이었다. 반대로 손흥민의 킥 능력으로 케인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장면도 종종 연출됐다. 손흥민과 케인이 프리미어리그 PL에서 가장 치명적인 듀오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였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토트넘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케인을 바이에른 뮌헨으로 보냈다. 토트넘의 수중에는 거액의 이적료가 남았지만 그 이적료로 케인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그나마 케인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선수가 바로 매디슨이었다. 매디슨은 레스터시티 시절부터 PL 내 수준급 공격형 미드필더로 여겨졌다. 직접 상대 박스를 타격할 수 있는 데다 패스기를 읽는 능력과 패스를 바탕으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었다. 세트피스 처리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토트넘에 반드시 필요한 유형의 미드필더라는 평가를 들었지만 토트넘에서 존재감이 컸던 케인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았다. 우려도 잠시, 매디슨은 시즌 초반부터 그런 걱정들을 모두 사라지게 했다. 매디슨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에서 빛나며 순식간에 토트넘의 핵심 자원으로 떠올랐다. 또한 케인이 떠난 이후 손흥민을 중심으로 개편될 수밖에 없었던 전술에서 손흥민의 조력자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다. 손흥민도 날이 갈수록 새로운 파트너와의 호흡이 좋아지는 모습이다. 손흥민과 매디슨은 24일 한국 시간 열린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이 터뜨린 두 골을 모두 합작했다. 매디슨의 어시스트와 손흥민의 득점 루트는 마치 과거 케인의 어시스트에 이어 손흥민이 상대 골망을 흔드는 모습을 연상케 했다. 두 선수들의 활약이 계속된다면 손흥민과 케인의 손케 듀오와 비슷하게 손, 흥민, 매디슨 듀오로 부를 수 있을 듯하다. 매디슨의 활약도 손흥민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매디슨은 시즌 초반 히샬리송이 스트라이커로 출전할 때 히샬리송에게는 직접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반면 손흥민은 히샬리송에 비해 연계가 좋고 골 냄새를 맡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매디슨 입장에서도 쉽게 플레이할 수 있다. 또한 케인이 그랬던 것처럼 손흥민에게 도움을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매디슨에게도 본인이 마무리할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 아스널전에서도 손흥민과의 연계 끝에 한 차례 슈팅을 시도했지만 힘이 과하게 실리며 아쉬움을 삼켰다. 그래도 매디슨은 2021에서 22시즌 레스터가 잘 나갈 때 리그에서 12골을 터뜨렸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득점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다. 시즌이 지날수록 손흥민과의 호흡이 좋아진다면 매디슨은 케인의 뒤를 이어 손흥민과 토트넘을 대표하는 듀오로 거듭날 수 있을 듯하다. 이 포스테코글루가 바라본 손흥민, 정말 뛰어난 리더이자 축구선수. 토트넘은 24일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런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아스널과 2에서 2로 비겼다.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시켰다. 해리 케인이 이적하고 히샬리송은 정신적인 문제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 손흥민의 원톱 활용은 최선이었다. 최전방 자리는 분명 손흥민의 주 포지션은 아니다. 하지만 어느 스트라이커보다 더 날카로웠다. 빠른 발을 이용한 공간 침투로 아스널 수비진을 휘저었다. 백발백중 마무리 솜씨도 일품. 유효 슈팅 2개를 모두 골로 연결하며 토트넘을 위기에서 건져냈다. 어느새 프리미어리그 5골로 득점 순위 2위까지 올랐다.
케인의 공백을 완벽히 지우고 있다.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칭찬에 많은 시간을 썼다. 손흥민은 뛰어난 리더이자 축구 선수다.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했는데 정말 열심히 뛰었다. 팀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대단하다. 고 치켜세웠다. 이어 팀의 최선이 무엇일지를 먼저 생각한다. 득점 기회를 잘 찾아 들어갔고 마무리 능력도 좋았다. 제임스 매디슨의 이 도움도 훌륭했지만 손흥민이 잘 마무리했다. 고 평가했다. 팀 플레이와 개인 능력, 게다가 리더십까지 갖춘 선수는 흔치 않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런 손흥민의 능력을 일찍부터 일아봤다. 토트넘 감독에 부임되고 손흥민을 주장으로 임명한 이유다. ESPN은 이번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를 보고 위고 요리스로부터 주장직을 넘겨받은 손흥민의 책임감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 축구를 믿고 헌신하는 손흥민의 활약이 기쁘다. 손흥민이 선수들을 잘 복돋아서 이길 수 있었다. 그가 2골로 보답받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영국 현지에선 손흥민과 매디슨의 호흡도 눈여겨본다. 케인과 55골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다 득점을 합작한 손흥민이다. 이번엔 지난 여름 토트넘으로 이적한 매디슨과 환상적인 시너지를 보이고 있다. 아스널전에서 매디슨이 건넨 2개의 패스는 모두 손흥민의 골이 됐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뛰어난 선수들이 함께 뛰면 서로를 잘 파악한다. 두 선수는 경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하다. 한마디로 주파수가 같다. 고 두 선수의 활약을 설명했다. 3. 이게 팀이야? 6경기 1승, 첼시 오른쪽 화살표. 수뇌부들은 실망했다. 포체티노도 인정. 첼시가 시즌 초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첼시 수뇌부들이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첼시는 24일 오후 10시,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PL 6라운드에서 아스톤 빌라에 0-1로 패했다. 승점을 획득하지 못한 첼시는 리그 14위에 머물렀다. 시즌 초, 첼시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직전 시즌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여름 이적 시장 때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고 토트넘 후스퍼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든 포체티노 감독을 데려와 리빌딩을 단행했다. 우승 후보 리버풀과의 리그 개막전에서 1-1로 비기며 나름 괜찮은 출발을 하며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후 부진의 늪에 빠졌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1-3으로 패한 첼시는 3라운드에서 승격팀 루턴타운을 제물삼아 3-0 완승을 거두며 반등하는 듯했지만 이어진 4라운드에서 노팅엄 포레스트에 0-1로 덜미를 잡혔다. A매치 휴식기 이후 치러진 본머스전에서도 0-0으로 비기며 지독한 무승의 늪에 빠졌다. 그렇게 6라운드에서 아스톤 빌라를 만났다. 우나이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상승세에 올라있는 만큼 쉽지 않은 맞대결이 예상됐다. 실제로 첼시는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 기준 점유율은 52.7%로 다소 높았지만 슈팅 횟수는 아스톤 빌라보다 5회 더 적었다. 후반 13분의 말로 구스토가 퇴장까지 당하며 수적 열세에 처했고 결국 후반 28분 올리 와킨스에게 결승골을 험납하며 0-1로 패했다. 리그 6경기에서 단 1승, 6경기 동안 첼시가 획득한 승점은 5점에 불과하다. 아직 시즌 극초반이지만 1위 맨체스터 시티와의 격차는 13점으로 벌어졌고 4위 토트넘과의 격차도 무려 9점이다. 오히려 22위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격차가 4점으로 더욱 좁다. 포체티노 감독도 이러한 부진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꼈다. 영국 매체 미러에 따르면 그는 나는 경기가 끝나고 수뇌부들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 시간을 줘라. 그들은 실망했다. 그들이 이 구단에 온 후 프로젝트를 보고 흥분했지만 확실히 지금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플랜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전했다. 4. 올해 LG는 진짜 달랐다. 매직 넘버, 카운트다운 29년 만에 팬 염원 이룬다. MHN 스포츠 박연준 기자,
지난 1994년 한국 시리즈 마지막 우승 이후 29년이 지난 2023년 LG 트윈스가 우승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매년 LG 트윈스에 따라온 문장이 있다. 바로 올해는 다르다 였다. 2010년 중반부터 매년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팀으로 자리 잡은 LG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윈나우를 외치며 대권 도전에 나서고 있다. 다만 2021 시즌 리그 3위로 정규 시즌을 마친 뒤 준 플레이오프에서 두산 베어스에 패배. 결국 최종 4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이어 지난 시즌에도 정규 시즌 2위로 마무리한 뒤 플레이오프서 키움 히어로즈에 패배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이에 LG 팬들에겐 올해는 다르다 라는 기대와 설렘이 매번 무색해졌다. 하지만 올해는 진짜 달랐다. LG는 지난 24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리그 한화 이글스와 홈경기에서 5에서 1 승리했다. 승리의 1등 공신은 돌아온 최원태였다. 최원태는 이날 경기 선발로 나서 7이닝 6피안타 8삼진 1실점 호투를 펼쳤다. 이어 등판한 유영찬 1이닝 무실점, 박명근 0.2이닝 무실점, 김진성 0.1이닝 무실점, 2승기를 가져왔다. 타선에선 오스틴 딘과 김현수, 김민성 그리고 캡틴 오지환의 활약이 돋보였다. 3회 말 홍창기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낸 LG는 4회 오스틴의 솔로 홈런으로 2대0으로 앞서갔다. 또 6회 김현수의 솔로 홈런, 7회 오지환, 김민성의 연속 홈런으로 엄청난 화력을 과시했다. 이로써 LG는 이 연승과 함께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를 올렸다. 시즌 전적 78승 2무 48패로 승률 0.619를 기록. 2위 KT, 승률 0.566와 격차 6.5 경기를 유지했다. 특히 LG는 정규 시즌 우승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남은 16경기에서 LG는 10승을 거둔다면 경쟁팀들의 결과가 상관없이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다. 이번 매직 넘버는 2위 KT가 아닌 경기수가 더 많이 남은 3위 NC 다이노스와 따지게 됐다. 현재 LG와 NC의 격차는 8.5경기 차이가 난다. LG 팬들의 우승 염원을 이루기까지의 매직 넘버는 10이라는 것이다. 과연 LG가 수건이기도 한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LG는 이번 주 6경기 모두 서울 잠실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 오는 26일 KT 위즈와 2연전을 시작으로 28일 삼성과 맞대결, 이어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잠실 라이벌 두산과 맞붙는다. 5. 한국, 황선우 없이 남 800m 계영 예선 1위, 김우민 대역전급, 결승서 중국과 한판 승부, AG 현장. 원투펀치, 황선우와 이호준이 빠진 가운데서도 중국과 일본을 눌렀다. 남자 계영 대표팀은 25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수영장, 항주 올림픽 스포츠센터 아쿠아스틱 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800m 계영 예선 2조에서 7분 12초 84를 기록하며 같은 조 수영 강국 일본을 누르고 1위에 올랐다. 마지막 영자 김우민이 일본에 3초가량 뒤지며 출발했으나 이를 뒤집으면서 맨 먼저 들어왔다. 한국은 김우민이 마지막으로 물속에 뛰어들기 전인 600m 지점까지 5분 26초 77로, 일본 5분 23초 96, 보다 2초 79나 뒤진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대회 4관왕을 노리는 중장거리 에이스 김우민이 막판 700에서 800m 구간에서 스퍼트를 하면서 일본 4번 영자 오가타소를 제쳤다. 김우민은 역전승 뒤 V자를 그리며 환호했다. 한국은 중국이 속한 1조까지 총 13팀 중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라이벌 중국은 7분 12초 96을 찍었다. 일본은 7분 13초 38을 기록했다. 한국은 이날 예선에서 지난 7월 열린 2023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 나란히 올랐던 황선우와 이호준이 불참했다.